10월 8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3일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또 내일도 토요일도 나와서 열심히 또 뉴스 브리핑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 브리핑이 이 우리나라 이 언론에 어느 정도의 미미한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열심히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들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하는데 오늘 리본이 없네요. 어쨌거나 저도 제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시간과 그 다음에 이 돈을 다 틀어서 이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참 고생을 한다, 그야말로 옳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문 쪼가리를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요,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황장수만의 시각으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이런 부분에도 누구에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지, 제가 언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권력이라고 무조건 100% 추종하고 또 제가 싫어하는 정치적 집단이라고 100%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100% 추종하거나 이런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종편에 나왔어요. 떠드는 평론가들 중에 오뎅파니 뭐니 문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정치 보수한테 서서 100% 추종하다 보니까 평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건설적인 비판은 제가 수용을 하겠는데요. 저보고 무슨 신문 쪼가리 잃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머리 쪼가리가 그 함량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영주 이사장의 그 국회 국감 발언을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에 제가 방송 토론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대편이 안 나온다 그랬는가 그 방송 아이템이 취소가 됐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거나 이 고영주 이사장이 일단 어디서 그 발언을 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회 국감에 정인으로 채택되어서 갔습니다. 정인으로 채택되어서 간다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은 몇월 며칠 국감에 출두하시오. 그래서 국회에 보면 이 각 상임위원회에 보면 방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문위는 방송과 문화예술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원회 국감에 정인으로 채택되어서 강제적으로 간 겁니다. 박문진이라는 것은 MBC의 모태가 되는 한마디로 재단이죠. 그래서 그 재단에서 MBC 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문진에서 MBC 사장을 임명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MBC에 쉽게 말하면 지주회사격인 기구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민간인데요. 어쨌든 방송은 공중파는 공영적인 성격이 있고 또 MBC는 반공영이기 때문에 박문진 이사장을 국회 국감에 출두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문진 이사장에게 묻는 것은 박문진 이사장이 MBC를 이 사장을 임명하거나 MBC와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묻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박문진 이사장이 가진 사상의 자유를 머릿속을 끄집어내가지고 청문회에서 물어서 당신은 이런 사상을 가졌으니까 박문진 이사장을 하기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순진 합참의장이나 이런저런 하여튼 고위급 공무원들을 전부 국회 불려가가지고 처음 묻는 게 뭡니까? 5.16에 대해서 쿠데타냐 어떻게 생각하냐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쿠데타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물어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도 5.16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권이요 여당이 잡고 있는데 보수 세력이, 그러면 보수 세력이 나중에 정권을 잃어서 이제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권을 잡았을 때 새누리당이 전부 다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 산하기관장을 다 부르고 고위급 관료들을 다 불러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죠. 박문진 이사장하고 5.16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5.16 때 총 들고 뭐 나간 사람입니까? 5.16을 지지했던 사람입니까? 5.16의 멤버입니까? 저 국감이라는 것은 국감과 관련 뭡니까? 국정감사입니다. 정부의 산하기관들, 상임위별로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디에든 통제를 안 받을 수 있죠. 물론 정부 산하에 감사원이 있어서 행정부를 감사하지만은 같은 정부니까 서로 간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싸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한번 감사를 해보는 게 이 국정감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정감사에 수많은 산하기관에 그 많은 공무원들의 그 많은 고위급에 불러서 본질적인 것만 물어도 시간이 급할 건데 뭔 시간이 남아 돌아서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를 출두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임위와 관련 없이 다 묻습니까? 이걸 갖다가 대답 잘못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양심에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자유에 관련되는 문제를 국감장이나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묻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보수 세력이 야당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야당으로 있던 인사들이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국회에 오라고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이 뼈아픈 부분들을 묻기 시작하면요. 되겠습니까? 국감장에 가면요. 선서를 합니다. 정의는. 이 선서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모든 걸 진실을 말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제가 2007년 10월 말인가로 기억하는데요. 국감장에 OBS인가 방송사 저 추진하는 회장을 갖다 국감장에 불러가지고 그것도 국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말을 번복하지 못하게. 그래서 방송을 추진하는데 잡음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 게 많다고 불러놓고는 느닷없이 당신 미국에다가 중요한 한국 정보를 갖다가 전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다. D47 문건이다. 라고 들고 흔들면서 TV 카메라 다 불러놓고 당신 이거 답해봐라고 조제됐습니다. 멍청한 그때 야당원, 한나라당 의원들도 가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양반이 갑자기 나가보니까 해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스파이 혐의는 없어졌는데 일찌감치 그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죠. 나중에 집행유예 떴습니다. 국감에서 위정했다고요. 자, 국감에서 오라고 정인을 소환장을 보낼 때는 뭘 물어보기 위해서 당신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소환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겠다고 하고 불러온 부분만 물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온 사람이 그 상임위의 목적이나 그 상임위가 감사하는 기관의 목적하고 다른 부분을요 물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정인 선서를 할 때요, 불리한 진술이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부분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요. 국감의 정인 선서에는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내한테 불리한 데 대해서 거부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범인을 체포하거나 법정에서는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국회에서는 그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서시켜놓고 불러놓고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제 공방전을 제가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형된 공산주의자인가?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가? 하니까 고영주 이사장이 그렇다고 답하기는 좀 그러니까 민주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변형이라고 말했는데 맞냐 하니까 비슷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란 말인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3단 논법으로요 그렇게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해갔습니다. 아니 고영주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민주주의자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일 수 있다라고 과거에 한 부분을 가지고 이 양반이 전혀 박문진 이사장이거나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이분은요, 또 소개를 좀 하자면, 오영주 이사장은 검사 출신인데요. 과거에 불임 사건, 제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불임 사건을 잘 압니다. 영화 변호인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뭐 돈만 버리는 뭐 회계 담당 상고놈, 그게 돈만 떼돈을 벌던 그런 변호사에서 사회의식을 가지게 된 게 이런 불임 사건을 변호하면서 그렇다는 거고, 그때 뭐 이 문재인 의원도 같이 변호를 했다는데, 그때 불임 사건의 담당 검사가 이 고영주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불임 사건 관련자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라고 수사를 했고요. 재판부는 나중에 이제 무죄를 했죠. 그랬는데 재판장이 나중에는 자기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고 이 당시에 문재인 의원이 그 사람을 굉장히 변호를 갖다 적극적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변호인과 그냥 피의자의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지적 관계고, 그런 동지적 관계와 불임 사건 관련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노무현 정권에서 한 축을 이루더라.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 들었고, 그 전시작전권 이양을 시키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고 들었고, 또 이 북한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처하면서 평화적인 연방제 이 통일안을 갖다가 제안했고, 그 다음에 이석기가 있는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하고 이석기를 특사 사면을 2번이나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의원이 이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이 있을 때 해준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의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 양심에 문재인도 공산주의자라 확신한다. 그 근거는 불임 사건에 관련자들은 공산주의자였고, 문재인 의원은 불임 사건에서 피의자와 변호사의 관계를 넘어서서 동지적인 관계였고, 이런 관계들이 노무현 정권까지 넘어왔고, 실제 불임 사건 관련자 중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역할도 좀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왔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노무현 정권에서 실시했던 주요 이 안보적인 외교적인 사항, 또 이 이념적인 사항이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본인은 문재인을 공산주의다 확신한다. 그럼 본인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묻지도 않았는데 고영주 이사장이 국감에 가가 나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 옛날에 이렇게 말했는데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냐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말을 어떻게 번복합니까?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을요, 서울시청 국감을 할 때 불러다가요, 당신의 옛날에 변호사일 때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 해도 허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공산주의자냐? 이렇게 해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점잖아서 그런지요, 그런 말은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념과 사상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이요, 국감장에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걸 물을 수 있겠죠. 당신이 과거에 이 사상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굉장히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는데, 그런 것이 MBC 지주회사격인 박문진 이사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방송국을 편파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렇게는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요, 묻거나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 묻는 부분은 저는 이건 웃기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요, 5.16이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한자리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도리라도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 물으면 장난 좀 시켜주면요, 5.16은 쿠데타 아니라고 말을 해야 그게 사람이지요. 근데 거기서는 쿠데타 맞습니다 그러고 또 나와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 알랑거리면서 한뱃을 하는 고위직들을 보면 저는 이번에 고영주 씨가요, 저는 나름대로 양심에 충실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을 비판을 하기보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뱃을 하나를 하고 싶어서 과거에 했던 발언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듯이 부인을 하면서요 권력을 추구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앞으로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해임 결의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 신뢰도를 따지니까 당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박문진 이사장을 할 만한 신뢰가 있겠느냐 하니까 신뢰도를 따지면 국회의원도 높지 않다라고 받아치가지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엊그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신뢰도가 국회의원이 제일 낮다고요.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MBC의 박 시장 보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고소했죠. 그래서 문제를 왜 삼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박원순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적법 심사를 뭐 했냐 안 했냐 하니까 백무청이 뭐 이 문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백무청의 지금 입장일 뿐이다. 백무청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요. 상황이 불리해지면요. 그리고 국사 지금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국사학자의 90% 이상이 좌편향이다. 제가 좀 이따가 국사 문제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90% 교과서를 쓴 사람의 90%는 좌편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DJ 시절 무너진 대공수사 라인이 지금도 구멍이 나 있다. 나도 그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DJ 노무현을 거치면서 이 북한의 간첩을 잡는 인맥들이 다 이렇게 해체되고 휴민트도 해체되면서 유승이라고 조선족 간첩 의혹을 받던 사람이 뭐 무죄 나오면서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정원이 당했죠. 간첩한테. 간첩이라고 의혹을 받던 분한테 정정했으니까 고소하지 마세요. 요즘 그분 고소 많이 한다던데. 근데 그분 능력자입니다. 본인을 변호하던 민변 출신 여자 변호사와 결혼했잖아요. 그건 제가 참 존경합니다. 말이 샜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불임 사건 때 검사로서 어쨌든 불임 사건 관련자들이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반 거고 그래서 구속시키려고 했고 제가 솔직히 양심에 의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제가 운동권을 하다가 주류인 NL이나 PD하고 거리를 둔 게요. 저도 지하서클에서 몰래 숨어서 낭을 보면서 공부하는 학습을 해봤는데요. 스탈린 레닌주의 이런 것 그대로 다 가르쳤고 북한에 관련되는 부분 가르쳤지 않습니까? 지금 전대협 한 청년 출신이요. 뭐 배설하는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386들 486이죠 요즘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름에 한번 방학 때 그거 며칠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뒤부터 그런 그룹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제 나름대로 독자적인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했어요. 그때 제 있을 때 84년 3년 이럴 때도 그랬는데 그 이전에 이런 미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요 반미의 신공산주의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못해는 소련의 사회주의 아니었습니까? 일부는 또 북한이었고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천벌받습니다. 다 어느 누구도요. 내가 그때 그런 학습을 했는데 내 사상이 지금 와서 보니까 틀렸다 말 안 합니다. 나는 그때요. 91년 사회주의가 90년대에 사회주의가 망하기 전에 나는 이거는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올바른 이 사회개혁의 모델은 민주주의 하에서 추진되는 깨끗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운동권에서 내 나름대로 운동을 해놓은 겁니다. 선을 긋고요. 내보고 누가 뭐 황장수가 DJ 밑에 있었고 전향하니 안 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내가 왜 전향을 합니까? 나는 그거 한번 척 보니까 이건 사기다 싶어서 이 동구권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7, 8년 전에 독자적으로 그런 운동가 선을 긋고 그 뒤부터 살았습니다. 내가 서울대에서 한 행동요. 나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잡아놓고 다 물어보세요. 내가 한마디라도 사회주의나 북한인을 찬양한 적이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전향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김대중을 왜 도왔냐고요? 저는 당시 어떤 단체의 책임자로서 예를 들어서 그 농민들의 인권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으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김대중이 많아서 김대중이 지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정치를 하러 가게 됐는데 나는 김대중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그 당시에 대통령을 할 때 북한과의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못마땅한 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에 퍼주기를 했던가 6.15 회담을 하던가 하는 부분은 있다고 보지만은 김대중이 꼴 공산주의자고는 보지는 않고요. 이 말은 고영주 이사장도 김대중은 공산주의자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에 남노당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완전히 돌아서서 반공주의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재호, 김문수,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뭐 건수마다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이재호 의원이요. 이 지금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맞는가 안 맞는가 한 말씀 해보시죠. 그래서 이 고영주 논란의 가장 잘못은 뭔가 하면 국감 현장에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확인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비민주적이냐. 그야말로 진보적인 척하는 인간들이 벌린 비민주적인 행태의 극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석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새정년 의원들이 사람의 사상의 자유를 갖다가 탄압하려고 안 했습니까? 이석기 수사 과정이나 이석기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요. 고영주 이사장은 사상의 자유가 없습니까? 그렇게요. 인간에 대한 이 뭡니까?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이념에 대해서조차도 이념 가치에 대해서도 그걸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발언을 가지고 아무런 상임위 감사하고 관련 없는 부분을 물으면서 노무현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 말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행태가요. 저는 정말 가짠타라는 겁니다. 메카시즘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한 200여 명의 미국이 50년대, 40년대 후반에 50년대 초에 한국전쟁 전후에서 미국 의회에서 메카시가 미국 정부의 요소에 이 빨갱이들이 있다 해서 그걸 청산하자 해서 한동안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했다가 나중에 메카시 개인의 뭐 인간적 결함이나 뭐 영화계나 이런 데 판을 너무 벌려가지고 오늘날 메카시즘이라면 빨갱이로 매도해서 두들겨 잡는 그런 잘못된 경향을 갖다가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동구권이 무너지고 CIA 문서가 다 풀렸을 때요. 미국 국무부의 장관의 오른팔부터 시작해서 미국 정부 요소에 공산주의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었고요. 소련과 중국이 그렇게 빨리 핵폭탄을,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은 미국 정부 내에 숨어있던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정보를 제공해줘서 됐다는 거고, 영국 정부 안에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이 수두룩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영화로도 이런 게 수두룩하게 만들어졌어요. 자발적인 지식인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러시아 공산주의를 따르면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준 사람이 수두룩한 겁니다. 미국 사회에 우려될 만큼 그런 흐름들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있었죠. 물론 개중에 뭐 일부 영화 감독이라든지 일부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했던 부분에 오류는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경향으로 제가 볼 때 70, 80%는 메카시가 지적했던 내용이 정확했던 겁니다. 오히려 메카시가 메카시즘이라는 이름 하에서 오명을 덮어 쓴 거죠.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부분은요, 세월이 지난다고 적당히 정치 권력으로 방어벽을 친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고영주 이사장을 국감에 불러서 노무현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답변을 나오게 한다고 이걸 갖고 판을 벌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알 사람 다 아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고영주 이사장이 뭐 이 문제에서 보수 쪽은 훌륭하다, 뭐 진보 쪽은 뭐 저렇게 독한 말을 한 사람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자기의 양심의 사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국감장이든 어디든 떳떳하게 바뀌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는 데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